있습니다. 최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 그 수습과 대응이 절실한 때에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제 생각에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좀 명명백백 밝혀주었으면 좋았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증인을 좀 채택해 주시기를 계속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반상권 직무대행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 자체는 톱스타들이 나와서 냉장고 속 자기들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경연대회인데 냉장고가 필요 없는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갑자기 K푸드로 급조되면서 출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출연하게 된 그 이유 또 대통령실의 압력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많은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추석 명절에 방송하기로 됐는데 그 추석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프로그램 출연으로 논란이 이제 일고 또한 화재 공무원 사망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일을 또 하루 미루었죠.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 방송법 제17조에 따르면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어떤 규제나 간섭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한 방송법 102조에 따라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나 관련 기관에 대해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출석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자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권이 있습니다. 규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국감을 통해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감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의 구글, 애플 등의 불법적인 인앱 결제 과다 수수료, 결제 방식, 강제와 관련해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때 시기가 2023년 10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년 전에 이미 구글이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매출이 변화했죠? 그래서 과징금 부과액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구글이 420억, 애플이 210억입니다. 도대체 아시는 것도 없는데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이래서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 가까이 과징금을 지금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관련된 사업자가 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연도가 바뀌면 매출액을 다시 받아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빨리 받으면 되잖아요. 왜 2년이나 끌었냐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계속 2인 체제 지금 그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방송 장악, 정파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방통위의 모든 심의 의결이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구글과 애플에 대한 진짜 다국적 회사의 그 강력한 그 과징금마저 부과를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신설됐으니 신속히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글로벌 그 플랫폼 기업들은 조세 시스템에 우리나라의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죠.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 PPT 열어주세요. 안 열렸는데. 다음.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공식 매출액이 3,800억 정도, 그래서 법인세 약 172억 원만 냈습니다. 실제 매출은 11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법인세를 6,700억 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서는 마케팅 지원 수수료만 받고 대부분은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 태평양 법인으로 매출이 귀속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덜란드 본사의 라이센스 비용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그 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넷플릭스 돈 자체도 한국 내에서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900억 원 정도만 하지만 실제로 1,800억 원 내외의 추산에 법인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코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아이폰, 아이패드나 하드웨어 판매 수익만 갖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인액결제 수수료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당국에서 지금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 코리아만 얘기했지만 지금 넷플릭스, 애플 전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모두들이 좀 손 놓고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가 이거를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세청, 금융이랑 함께 해서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이 절실합니다. 어차피 오후에 나와도 별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0조, 7조의 매출액을 이루고 있는데 너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고 또 실제로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그 돈은 0. 몇 프로 거의 공짜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꼭 저는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세금은 제대로 받으시고 법규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위스나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하물며 인도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보십시오. 벌써 19년도부터 만들어져 있고 2024년 1월까지 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님, 실제로 글로벌 기업의 이런 법인세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제출 요구, 실질적인 조사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하고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즉 방미통위는 조사할 때 가진금을 부과하려면 관련 매출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료 제출을 받을 때 관련된 사업자가 허위 자료를 내거나 미제출했을 때 현재 저희들 전기통신사업법은 가태로운데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사처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받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것들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무슨 봉입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저는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U 같은 경우 보십시오. 실제로 조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경쟁법 내에 국가 보조금의 규정을 활용해서 조세 회피하는 데에서 우회적으로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기통신법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다양한 법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제에 대해서 도입할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쓸어 담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최고의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방미통위에서도 이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예, 방미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